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박문진 감사 때 권태선 이사장이 MBC를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자화자찬을 5분 동안 한 것을 두고 제가 역겹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역겨운지, MBC가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그걸 방심위가 얼마나 제대로 제재를 했는지 지금부터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좀 플레이해 주세요. 면에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편파 조작 수사 논란을 부르며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탈탈 털어온 검찰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검찰을 완전 협박하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죠? 이재명 수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니들 어떻게 될지 뭐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보도 아닙니까? 예, 뭐 듣기에 그렇게 따라서, 들리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언론이 이렇게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검찰을 협박하는 보도까지 한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는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는 그 방심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이게 올해 10월 3일 날 보도된 거예요. 예, 개별적인 그런 뭐 안건이 올라왔는지는 제가 뭐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예, 제 질의 중에라도 지금 누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아시다시피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관련자들이 다 자기들이 제보하고 증언하고 해서 시작된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 나중에 뭐 쌍방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거진 의혹 때문에 수사가 다시 된 부분이지만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상당수는 다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를 했던 내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MBC가 이렇게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는 걸 보면 이건 언론이 아니라 거의 공범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보도한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3년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근데 이걸 몇 번째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는지 아세요? 뭐 일일이 방송을 보지 않아가 예. 모릅니다. 14번째로 보도했습니다. 한 꼭지로. 예. 그날 KBS는 톱뉴스로 3개를 보도했고 SBS도 톱뉴스로 2꼭지를 보도했어요. 근데 MBC가 날씨보다 후순위에 14번째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MBC가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예, 뭐 방송의 편성권은 방송사 뭐 그 외의 권한이라서 제가 어떻게 언급하기가 예. 쉽지 않습니다. 편파성은요. 이런 편성에 대해서도 편파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몰랐으면 하는 보도기 때문에 14번째 보도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방심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2022년에 1월에 보도한 내용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에 변호사비 그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뉴스를 MBC가 보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이 후보라고 그래요. 이 후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저 후보입니까? 이재명을 이재명이라고 못 쓰는 MBC가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죠? 이건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뉴스를 직접 보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뉴스 후반부에 이것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 피의자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5명이나 돼요. 이 뉴스에서 보도된 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그걸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 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해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 씨 여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요 MBC가 다 축소 보도했어요. 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 MBC가 이렇게 민주당 편, 이재명 대표의 편에서 다 축소 보도했습니다. 이거 진실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저는 이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수사가 제대로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보도뿐만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그 백현동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옹벽에다 50m 벽 쌓고 아파트 진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뉴스를 봤습니다. 예,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런 보도였고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요. MBC만 보도 안 했어요. MBC가 신뢰받고 있고 공정한 언론이다. 권태선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들 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뭐 그 평가에 대해 제가 언급할 성격은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동의하시냐고요. 공정하다고 평가하시냐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무슨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렇게 수치가 언급할 여기 수 있잖아요. 수치가 올해 법정 제재만 받은 게 MBC가 14건이에요. 어떤 언론이 이렇게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까? 올해 9월까지만. 그리고 작년에 8건 받았어요. 이렇게 3건 이상 받으면요. 종편 중에 이거 승인 취소되는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종편들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조건을. 재승인 조건을. 이 정도면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14건이요. 올해만.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특별히 언급할 성격이 예, 너무 아니라서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방심위의 심의 결과가 방송사 제어가에 반영될 때는 그 법정 제재 이상을 3번 받아서가 아니고 그게 반복돼서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그게 조건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맞죠? 예, 유일임 위원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서 법정 제재 이상 3번 받았다고 그게 그 제어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똑같은 걸로 시정명령을 3회 이상이었는데 그게 5회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5회로 바뀌었습니까? 예, 3회였는데 5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정명령. 예, 그거 5회로 바뀌었군요. 예.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